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장 오래 공부한 친구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와 지금은 20대 중반 이상의 아가씨가 되어 있고요. 지금 대학교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언니가 저랑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랑 7살 차이가 나는데요. 졸업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까지 저랑 같이 수업을 했고요. 한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고3까지였으니까 뭐 7, 8년 이상 공부를 한 거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상담 문의가 들어온 거죠. 그때 당시에 거의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알파벳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 음가부터 가르쳐 줬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라서 영어를 좀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자체도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알파벳을 했고요. 알파벳 대소문자를 완벽하게 쓰는 것부터 해서 기본적인 소리를 가르치는데 6개월이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이렇게 쉽사리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제가 색칠 공부까지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면서 나무 그림을 그려줬고, 이제 너가 소리를 내면서 이 트리를 트리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색칠을 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떼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 이후로 아주 기본적인 문장부터 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좀처럼 숙제를 해오지 않는 거예요. 단어도 외워오지 않고 공부를 안 해서 저희 학원의 특징이 했던 거 또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교재가 다 끝났는데 총동의 테스트를 해서 너무 미흡하니까 복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처지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재를 다시 회수하고 저는 새 교재를 똑같은 것을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은 뭐 6개월이나 10개월이면 아무리 늦어도 끝날 만한 교재를 3년 가까이 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포기를 한 거죠. "그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예상외의 대답이 들려오는 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 선생님이 포기할 줄 알고요. 날 포기해 달라고요.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집에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 학원 바꿔 줘. 나 여기서 안 해. 나 영어 안 해. 바꿔 줘. 친구 있는 데 갈 거야. 여기는 못 다니겠어." 했는데 엄마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죠. 처음에 힘들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는 고3까지 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날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안 되면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전략이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 친구가 5시 정도에 수업을 오면은요. 거의 뭐 9시 넘어서까지 공부하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요. 초등 졸업까지. 근데 이 친구가 언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때 1 학년부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영어가 좋은 결과가 나왔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좋은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너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친구들도 영어를 모르면 이 친구한테 물어봐. 얘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냐, 왜 그 초등과정에서 그렇게 힘들었느냐 보면 예를 들면요. 단어를 안 외우니까 맞아도 맞은 이유를 모르고요. 틀려도 왜 틀렸는지 모르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뭇잎이 LEAF가 있으면은요. EA인지 A인지 헷갈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외워야지 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LEA가 땡기니까 이렇게 써 볼까? 운 좋게 맞았네.' 근데 자기가 왜 맞았는지 잘 모르니까 소 뒷걸음치며 쥐 잡은 격이죠. 다음에는 또 순서를 바꿔서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테스트 환경이 했던 거 계속 내는 거니까 맞아도 또 내고 또 내고 하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루한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계속 쓰다 보면 틀린 거를 뭐 10 번씩 써 이렇게 저희 쓰는 과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일하던 그때 수학 선생님이 "아 정말 너무 이 친구 쉽지 않다. 힘들다."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하고 그 대각선이 길이가 다른데 "대각선보다 가로가 더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게 이제 원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원의 성질을 배우고 여기 원점으로부터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는 이제 2 센치야. 여기가 2 센치야.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2 센치야. 그런데 이 세로로는 네모 센치야. 그럼 얼마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너무 기초 문제인데 선생님 자주세요. "왜?" 놀라서 물어보면 "선생님 재봐야죠." 그런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 고3까지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네, 수능 다 1등급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친구를 가장 오래 공부했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계속 이어서 했고요. 자기가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그동안 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지만, 그래, 내가 영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었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재밌어지는 거죠. 자, 오늘의 그 마무리를 제가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 아이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역시 엄마의 힘이다. 이 어머니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아마 이런 성과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학적 감각이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님에도, 네, 대학을 진학을 또 잘하고 지금은 뭐 교생 실습을 작년에 어디를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영어 하나만큼은 또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 거는 어머니의 힘이 정말 저는 컸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녀가 흔들릴 때, 또 하기 싫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칭찬을 해주면 공부를 잘합니다. 선생님 무조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도록 막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진짜의 힘은 이 재미와 흥미라는 게, 선생님이 옆에서 칭찬을 억지로 해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순간을 넘기고 그 고비를 넘겨서 힘들지만 실력이 좋아졌을 때, 아, 내가 힘든 것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힘든 것을 또 견딜 수 있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힘든 고비를 넘기고 공부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을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네.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를 조금 잘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학습된 성취감이 있으면은 그다음에는 우리 마중물에 옛날에 펌프에 마중물을 넣으면서 한 바가지에 물을 넣으면은 펌프가 그다음에는 엄청나게 물을 많이 내뿜는 것처럼, 그 한 바가지에 맨 처음에 노력과 힘겨움이 좀 들어가면은 그 희생의 결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처음의 수고를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친구 가끔 얘기하는데, 제 밑에서 11년 공부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는 11년째 가르친 친구는 없습니다. 7, 8년 정도가 제일 많고요. 물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수업을 뭐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고요. 이렇게 오래 가르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임상 사례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갈등하고 또 방황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하면 될 건지에 대한 좀 나침판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학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요, 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순간을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